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입니다. 저자는 닐르 C. 넬슨, 지니 느레어 칼라바입니다. 출판사는 한문화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넬슨은 작가이자 정신치료 전문가로 기적같은 매일, 성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다 등 여러 책을 출간했으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감정에 따른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한 과학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결과도 나와 있었다.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소화작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면역계의 활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감사가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감사 모임 회원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해묵은 분노를 해결하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승진을 경험하고 자부심을 회복하며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체험했다. 이 밖에도 여러 효과들을 이 책에 소개했다. 감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일, 모든 행동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태도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사건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세상이나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진다. 우리는 감사 모임과 함께 여러 실험을 거치면서 감사가 성공과 사랑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준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부정적인 효과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감사는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이끌며 바라는 일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원하던 일자리를 얻거나 결혼 생활에서 활기를 되찾거나 건강과 에너지와 행복이 증대되었다. 우리가 체험한 감사의 그 놀라운 힘을 이 책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적극적인 에너지이며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생각한다. 왜 그것이 당신에게 소중하며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경제에서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인정되면 그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의 삶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 집은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가구들이 채워지기 전에는 단순한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소중한 것들로 채워졌을 때 아늑한 가정으로 탈바꿈한다. 우리에게는 생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보다는 소중하게 여기기로 선택할 능력이 있다. 사람이나 물건들을 의식적으로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감사를 무조건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자신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길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미리 실천하는 것은
사후에 표현하던 감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것이다. 조건 없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이런 감사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감사이다.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증명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감사의 파동이 심장이나 뇌와 어떤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일까?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작용은 매우 복잡하지만 동조 현상이라는 원리를 알면 이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동조 현상이란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 성악가의 목소리 파동이 옆에 놓인 크리스털 유리잔의 파동과 일치할 경우 유리잔이 떨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동조 현상은 신비하게 생각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걸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금방 행복에 물들게 된다. 두 경우 모두 동조 현상 때문이다. 방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의 집합적인 파동은 대개 당신 혼자의 파동보다 강하기 때문에 당신의 파동이 그들의 파동에 동조되는 것이다. 그들의 집합적인 파동은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우울함이나 즐거움에 작용해서 당신을 우울함 또는 즐거움의 파동으로 끌어들인다. 이럴 경우 당신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동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잠재력이 없다면 동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온통 분노에 사로잡혀 즐거움의 파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면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즐거움은 효과를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즐거움의 진동이 시작되도록 줄을 튕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동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특히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써왔는데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이다. 이 말은 즉 이런 뜻이다. 그 사람 안에는 기쁨의 파동이 전혀 없어.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상대방에게 기쁨의 에너지를 듬뿍 보내도 전혀 효과가 없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로 상대방의 파동을 표현한다. 제발 날 좀 미치게 만들지 마. 또는 그녀는 나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중간적인 파동을 지니고 살아간다. 의도적으로 생각이나 기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맡기는 상태를 말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의 기분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파동이 강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파동에 동조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강력한 파동은 당신 안에 내재된 파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미비하고 약할지라도 결국 강력한 파동의 반응에 동조하게 된다. 반면에 당신이 강력한 에너지로 파동을 발산할 경우 만일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에너지에 동조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주는 대로 받는다 라는 말들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동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에너지가 돌아온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동조 현상을 끌어들여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가 있다. 마음이 행복하면 감사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특히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욱 감사가 넘칠 수가 있다. 감사 모임 회원인 그레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며 자꾸 감사할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직접 체험했죠. 그리고 감사할 기회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참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우리 모두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나는 우리 삶의 진정한 동기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는다. 감사가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조건에 따라 감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경지에 이르면 감사의 모든 유익함이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이야? 감사한다고 상황이 달라지겠어? 도대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감사 모임의 회원인 어른 이렇게 고백한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저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왜 나만 혼자 힘들게 애써야 하지? 이런 마음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우선 사고방식과 감정을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난 감사하면서 살겠어. 이렇게 결연한 각오로 매일 24시간 감사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이제는 필요할 때만 감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일 당신이 원리 원칙에 엄격하고 고집이 세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유형이라면 감사라는 유익한 일을 실천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려면 대단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 왜 내가 먼저 감사를 해야 되지? 잘못한 것은 그들이지 내가 아니잖아. 정의는 다 어디서 썩고 있는 거야.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건 그들이야. 세상이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는 완벽한 곳이라면 그들이 먼저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불완전하면서도 요지경 속인 세상에서 그들이 고집을 꺾고 자신의 행동의 책임을 느껴 당신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면 아마 평생을 기다려도 부족할 것이다. 이처럼 평생을 낭비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라는 생각은 단지 하나의 방해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자. 일단 이렇게 시야를 넓힌 다음 자신의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발 양보하면서 감사한 생각과 감정에 서서히 다가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감사가 당신의 정당함을 증명해 주지는 않겠지만 행복을 듬뿍 안겨줄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감사의 또 다른 방해 요소는 당신은 감사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건 매우 기분 나쁜 상황이야. 도저히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 이런 말이다.
물론 참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감사할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감사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은 주로 당신의 감정이다. 당신은 분노나 굴욕감, 수치심, 충격, 두려움, 절망감 등의 포로가 되어 있거나 우울증, 의욕 상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감정들을 이겨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당신은 감정을 다스리기보다 상황이 먼저 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건 다른 사람이 먼저 감사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평생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이다. 감사를 실천하는 초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만일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연인이 갑자기 감사를 표현한다면 오히려 갈등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신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뭐야, 감사 따위는 전혀 효과가 없잖아. 당장 때려쳐야겠어. 만일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다음 격언을 상기하라. 만일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는 중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만난 사람에게서 유익한 점을 찾아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은 당신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잘 극복해내고 생각과 감정을 감사하는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비관적인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당신은 내 삶은 행운으로 가득 찼어. 이런 생각과 빌어먹을 인생,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그것은 상반된 언어 이상의 의미가 있다. 파동이 전혀 다른 것이다. 당신이 낙천주의자라면 삶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것이며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최상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이든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사람이나 상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 감사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대부분의 생각이 감사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당신이 감사를 실천하는 중이라면 삶의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자신에게 감사하면 당신 안에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다. 감사 모임의 회원인 대내 경험담이다. 저는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진정한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 형언하기 힘든 기쁨이었죠. 저는 보다 강해졌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힘은 제 자신을 재발견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보다 자신에게 더 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먼저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그런 일은 당신이 자신에게 감사할 때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에 감사하며 발전시키자. 단순히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개성과 특성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었다 편 다음 왼쪽에 자신의 장점이나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적는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 장점이나 특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를 적는다. 종이를 앞에 두고 막막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감사할 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감사할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만일 감사할 점을 도무지 찾지 못했거든 친구나 가족들의 칭찬을 떠올려보자. 당신의 장점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빛을 발하는 내면의 특성은 무엇인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당신이 가까운 친구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질은 무엇인가? 그런 자질을 당신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의 가슴과 머리, 즉 감정과 생각이 감사로 잘 무장되어 있다면 파동의 힘은 막강해진다. 당신의 파동은 이제 온전한 통합을 이룬 것이며 통합은 곧 힘을 의미한다. 칠 드리와 마틴 박사는 심장 공식의 해법에서 통합에 대해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고 내적인 질서 안에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 상태로 모든 것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또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나 사랑을 느낄 때는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고 균형을 이루며 통합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심장 박동과 더불어 뇌파도 안정을 찾아 신체의 모든 기관이 조화롭고 통합적인 상태가 된다. 마틴 박사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는 마치 백열 전구가 레이저 빔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고 한다. 백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은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것들은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된다. 반면에 레이저 빔의 입자는 모아지거나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한 곳으로 강하게 집중된다. 따라서 강철도 통과할 수 있는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감사 파동이 통합적인 수준에 이르면 강한 집중력을 발휘한다. 감사는 당신의 일상이 되며 감정과 정신과 본질의 바탕이 된다. 당신이 추구하는 삶의 주된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법. 이 단계는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선명하고 집중적이고 강렬한 소망의 파동을 발산할 수가 있다. 원하는 것보다 적게 가졌을 경우 현재 있는 것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이 청구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수입에 불만족하는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감사하지 않고 써야 할 돈, 갖지 못한 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현재 상황을 불평하는 태도이다. 이런 자세는 뭔가 좋은 것들을 끌어들이는 데 방해가 된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당신의 파동이 비판적이고 불만투성이라면 보다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산하는 파동도 비판적이고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돈에 감사하지 못하면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 대신에 나는 현재 수입으로 청구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믿음을 갖자. 이런 믿음은 돈에 대한 긍정적인 파동을 발산하게 만든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밑거름이 된다. 만일 통장에 1센트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물처럼 생각하라. 지금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갖기를 원한다면 현재 있는 것에 깊이 감사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발전시켜라. 잠시만요.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만일 제가 1센트에 만족한다면 저는 1센트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보다 많은 돈을 위한 소망의 파동을 발산시키지 않는다면 그럴 것이다. 당신이 발산하는 특정한 소망의 파동과 돈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를 혼동하지 말라. 지금 가진 돈에 감사하는 것은 원하는 돈을 끌어들이는 밑거름일 뿐이다. 당신의 목표는 현재 돈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입장이라면 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돈을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돈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은 풍족하게 지내고 있잖아.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또는 돈은 좋은 거야. 나도 그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 이런 다짐을 되풀이하라. 당신의 다짐은 소망의 주변의 긍정적인 파동을 발산할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이제 소망의 파동을 발산시켜야 할 때이다. 방해받거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 장소를 택해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그 다음 눈을 감아라. 당신이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소망의 가치를 모두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한 점을 열거해보자.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개인적이고 친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생각하라. 돈을 예로 들면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이런 일반적인 단어보다는 보다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말을 사용하라. 가족들과 디즈니랜드로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당신의 소망이 가져다 줄 멋진 일들을 그려보며 진심으로 감사하라. 보다 많은 돈이 보장해주는 안락함과 평온함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라. 강한 열정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소망에 집중하라. 소중하고 귀하고 고맙고 보물처럼 여기는 감사의 마음을 3분에서 5분 정도 지속하라. 당신의 감사 파동은 이제 발산되었고 그 파동과 부합하는 파동을 찾아 나설 것이다. 감사는 보다 많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만일 당신이 선명하고 집중적인 감사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소망은 놀라운 속도로 감사할 일들을 끌어들인다.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호흡을 하듯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말이나 행동에 도취된다. 그리고 보물찾기를 하듯 상대방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찾으려고 애쓴다.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너무 황홀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처럼 귀하다. 밤늦게 주고받는 전화와 사랑이 담긴 이메일이 너무 행복하다.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길 또한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에 당신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당신은 배우자가 태어난 날에 감사하며 또 당신과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으로 인해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놀라워서 고마워할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했던가. 그러나 지금은 활력이 넘치며 빛나고 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난 걸 행운으로 생각할 것이다. 처음 만난 순간을 되새기며 소중한 만남과 그 후에 함께 지내온 시간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에 끊임없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상태이다. 그로부터 2년 후 당신은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눈길조차 보내지 않는다. 오늘 어땠어? 이렇게 건성으로 물어보고 하던 일에 다시 집중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오늘 저녁 식사는 뭐야? 이 말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다행히도 감사는 가장 쉽게 재생되는 에너지다.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이 곧바로 달라질 수가 있다. 당신이 파트너나 서로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따라서 달라진다. 일단 관계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면 사랑은 다시 넘치게 된다. 그러나 감사만으로 금이 간 사랑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기술과 테크닉이 필요하다. 대화를 나누는 기술, 서로 의견을 조종하는 타협의 기술,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는 자세를 비롯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자상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감사는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도록 후원하고 촉진한다. 효과적인 대화는 성공적인 관계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는 바로 그 대화의 장을 넓혀주는 구실을 한다. 파트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그를 대하는 행동이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의 행동이나 말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런 감사하는 시각은 당신의 대화법을 변화시킨다. 파트너의 말이나 행동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소중한 점을 발견하려고 애쓰며 또 상대방의 의심스러운 점을 선의로 해석하려고 든다. 그리고 부족함이나 단점을 추궁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부정적인 결론으로 뛰어넘기보다는 문제를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해 나간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파트너에게서 소중한 점을 찾아내고 감사하길 원한다면 그녀가 피곤해 보이네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건강이나 웰빙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잘 봤어. 지금 몹시 피곤하거든.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 반면에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면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대꾸하게 된다. 그녀의 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런 식의 해석은 서로의 기분을 망치는 원인이 된다. 파트너에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때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 축적되어 있는 풍부한 감사의 유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음은 직장에서의 감사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판매고를 달성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승진을 원하는가? 비즈니스가 번창하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제공하는 물건이든 서비스든 그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사가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물건 또는 서비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낸 파동의 효과로 당신에게 끌리게 된다. 당신의 감사는 보너스도 제공한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이런 자세 뒤에는 반드시 성공이 뒤따른다. 당신이 고객이나 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마음은 그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거짓 미소는 먹히지 않는다. 파동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 중고차 세일즈맨의 판에 박힌 미소와 친절의 힘은 거칠에 불과하다는 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거칠에 불과한 그의 파동은 그와 유사한 파동을 끌어들인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귀 깊게 듣지 않는 것이다. 고객이나 손님을 왕처럼 생각하라. 그들을 귀하게 대접하라. 지금 당장 당신의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당신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라. 그들의 웰빙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쏟아라. 당신이 판매한 물건이 그들의 웰빙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라. 강력한 감사의 파동을 보내라. 그러면 당신이나 당신의 물건 또는 서비스에 감사하는 파동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공은 감사 파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감사는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감기를 예로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불평을 들어놓는다. 이런, 또 감기에 걸렸네. 겨울만 되면 연중 행사야. 봄까지 콧물과 기침에 시달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끔찍하다. 당신의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당신은 몸의 나머지 기관이 대부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당신의 관심은 오로지 감기에만 쏠려 있다. 주변 사람이나 여건이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당신은 오로지 현재의 비참한 기분을 더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자세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감사가 어떻게 당신의 기침과 콧물과 쑤시는 몸을 효과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감기는 불평하거나 비참한 기분에 집착하거나 웅크리고 있지 말고 건강에 감사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라. 플라시보 연구를 통해 무수히 증명된 바와 같이 관심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비참하고 불편한 날들을 다르게 보낼 수가 있다. 플라시보란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말한다. 그러나 플라시보를 복용한 사람들은 병세가 호전되었다. 플라시보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그 알약이 그들을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들의 초점은 얼마나 아픈가에서 약이 얼마나 잘 작용하느냐로 옮겨졌다. 병세가 호전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건강의 초점을 맞추는 마음가짐 때문이다. 이런 관심의 전환은 통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위궤양 환자의 위산 분비를 중단시키고 심지어 암 환자의 악성 종양을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보였다. 질병이나 상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치유를 보다 어렵게 만드는 파동을 발산한다. 반면 당신이 건강에 대한 감사하는 파동을 발산하면 그에 어울리는 파동을 끌어들임으로써 치유를 촉진할 것이다. 건강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은 질병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파동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에 초점을 맞춰라. 파동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구성된다. 감사한 생각은 주변 세계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나 해석을 삶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킨다.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감기를 치료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감사는 건강을 성취하고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먼저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선 당신의 복잡한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감사함으로써 건강의 파동을 창조하라. 당신이 건강하고 활기에 넘쳤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은 건강할 때 몸에 관심을 가졌는가? 정기적으로 당신의 몸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복잡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몸에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라. 만일 당신이 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며칠 동안 당신의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자. 몸에게 얼마나 비판적이고 감사와 거리가 먼 말들을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젠장, 또 소화불량이야? 내 위는 엉망진창인가 봐. 뭘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프니 말이야. 내 피부는 왜 이런 거야? 이놈의 여드름 자국. 정말 싫어. 그러나 당신의 위는 평소에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는가? 또 당신의 발은 항상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당신 얼굴의 90% 이상에는 여드름 자국이 없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혼자 웃고 찡그리고 삐죽거리기도 하지 않는가? 이제 몸에 대해서 말하는 태도를 바꿔보자. 몸이 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주는 것에 감사하라. 감사를 통해 몸의 건강과 웰빙을 강화할 수가 있다. 다음은 나이 먹는 것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에 감사하기 위한 첫 단계는 노년을 인생의 한 단계로 재인식하는 것이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100세든 각 나이를 인생의 다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면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이 다른 가치로 다가올 것이다. 나이 드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시들어가고 외로워지고 능력이 쇠하고 허약해지고 양로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생각한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기쁘게 늙어갈 수 있겠는가? 2000년 미국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 중 실제로 양로원 신세를 지는 사람은 4.5%에 불과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부분은 4.5%의 큰 영향을 받는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노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안정된 삶을 즐기고 있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우리 주변에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 그에 관한 책들도 많이 팔리고 있다. 이들이 노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탐구해보자.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노인들은 연륜에서 우러난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자신들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입고 먹고 행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만일 노인들은 나약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점점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운동을 한 뒤에 피로가 몰려오면 이봐 운동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게 어때? 이런 몸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힘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증거로 인식할 것이다. 반면 당신의 몸이 근육을 사용하거나 운동을 충분히 견뎌낼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활기찬 신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약함이나 불안전함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것들을 창조적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25살 때 가끔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면 건망증이 심해졌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45살이 되면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한다. 당신은 25살 때처럼 아무래도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대신 앞으로 닥쳐올 두려운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증상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다. 모든 증상을 늙었기 때문에로 생각하고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자신에게 늙었다는 딱지를 붙이기 전에 몸의 변화를 단지 기능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하자. 그 변화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을 갖게 된 걸 감사하라. 그러면 당신은 나이에 굴복하는 대신 활기찬 기분으로 노년을 맞이할 것이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당신이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라. 당신은 젊은 날에 민첩함과 강함보다는 오랜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한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는 실제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디펙 초프라 박사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세계 1차 대전 중 독일의 해군들은 해전 중에 배가 침몰된 후에 며칠 혹은 몇 주씩 바다에 표류하곤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쪽은 젊은 병사들이었다. 납득하기 힘든 이런 현상은 오래도록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전에도 침몰을 경험했던 나이든 병사들은 어떤 위기에 처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반면 이런 경험이 부족했던 젊은 병사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생명을 포기한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갖추게 되는 당신의 동정심, 조심성, 유머 감각, 끈기, 확고한 신념 등의 가치를 부여하라. 어떤 형태로든 당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기억과 경험들에 감사하라. 당신이 그것들에 감사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신체적인 불편함을 극복하는 당신의 창의적인 발상에 감사하라. 훌륭하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한 몸에 감사하며 용감하게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불완전한 부위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 노년에 얻는 가장 멋진 열매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누군가를 돌봐야 할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마음껏 귀여워하고 그들의 짓궂은 장난을 보며 기뻐할 수가 있다. 자기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런 재롱들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곤 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는 종종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원봉사는 봉사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웰빙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한다. 그것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윈윈 상황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면 그들도 당신과 당신의 헌신에 감사한다.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당신에게 생산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기회도 많아져서 나이 든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외로움이라는 함정에 빠지지도 않는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분에 사로잡힐까? 충격, 공포, 두려움, 분노, 흥분, 불안, 혐오 같은 감정들이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든다. 감사는 이런 격동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가다듬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리도록 인도한다. 감사는 이런 정신적, 감정적인 혼란 상태에서 당신을 구해준다. 위기의 순간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라. 그러면 당신은
서서히 마음을 진정하고 맑은 정신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만일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다면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의 범위는 극도로 축소된다. 따라서 두려움이나 분노, 절망감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감사는 이런 상태에 빠진 당신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감사를 통해 당신은 보다 넓은 생각이나 사고를 할 수 있으며 눈앞의 재난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때로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넘쳐 흐르는 감정을 막지 말고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당신의 관심을 감사한 생각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 화학요법으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암에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당신은 결코 암에 걸린 걸 감사할 수는 없다. 또 그것을 감사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고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화학요법을 개발한 과학자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다. 또 당신의 몸이 얼마나 굳건하고 용감하게 화학요법을 견뎌내고 있는지와 당신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감사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감사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 책은 설득력 있게 이러한 부분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입니다. 저자는 닐르 C. 넬슨, 지니 느레어 칼라바입니다. 출판사는 한문화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넬슨은 작가이자 정신치료 전문가로 기적같은 매일, 성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다 등 여러 책을 출간했으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감정에 따른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한 과학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결과도 나와 있었다.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소화작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면역계의 활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감사가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감사 모임 회원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해묵은 분노를 해결하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승진을 경험하고 자부심을 회복하며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체험했다. 이 밖에도 여러 효과들을 이 책에 소개했다. 감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일, 모든 행동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태도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사건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세상이나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진다. 우리는 감사 모임과 함께 여러 실험을 거치면서 감사가 성공과 사랑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준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부정적인 효과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감사는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이끌며 바라는 일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원하던 일자리를 얻거나 결혼 생활에서 활기를 되찾거나 건강과 에너지와 행복이 증대되었다. 우리가 체험한 감사의 그 놀라운 힘을 이 책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적극적인 에너지이며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생각한다. 왜 그것이 당신에게 소중하며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경제에서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인정되면 그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의 삶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 집은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가구들이 채워지기 전에는 단순한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소중한 것들로 채워졌을 때 아늑한 가정으로 탈바꿈한다. 우리에게는 생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보다는 소중하게 여기기로 선택할 능력이 있다. 사람이나 물건들을 의식적으로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감사를 무조건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자신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길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미리 실천하는 것은 사후에 표현하던 감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것이다. 조건 없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이런 감사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감사이다.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증명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감사의 파동이 심장이나 뇌와 어떤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일까?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작용은 매우 복잡하지만 동조 현상이라는 원리를 알면 이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동조 현상이란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 성악가의 목소리 파동이 옆에 놓인 크리스털 유리잔의 파동과 일치할 경우 유리잔이 떨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동조 현상은 신비하게 생각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걸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금방 행복에 물들게 된다. 두 경우 모두 동조 현상 때문이다. 방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의 집합적인 파동은 대개 당신 혼자의 파동보다 강하기 때문에 당신의 파동이 그들의 파동에 동조되는 것이다. 그들의 집합적인 파동은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우울함이나 즐거움에 작용해서 당신을 우울함 또는 즐거움의 파동으로 끌어들인다. 이럴 경우 당신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동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잠재력이 없다면 동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온통 분노에 사로잡혀 즐거움의 파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면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즐거움은 효과를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즐거움의 진동이 시작되도록 줄을 튕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동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특히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써왔는데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이다. 이 말은 즉 이런 뜻이다. 그 사람 안에는 기쁨의 파동이 전혀 없어.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상대방에게 기쁨의 에너지를 듬뿍 보내도 전혀 효과가 없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로 상대방의 파동을 표현한다. 제발 날 좀 미치게 만들지 마. 또는 그녀는 나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중간적인 파동을 지니고 살아간다. 의도적으로 생각이나 기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맡기는 상태를 말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의 기분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파동이 강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파동에 동조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강력한 파동은 당신 안에 내재된 파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미비하고 약할지라도 결국 강력한 파동의 반응에 동조하게 된다. 반면에 당신이 강력한 에너지로 파동을 발산할 경우 만일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에너지에 동조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주는 대로 받는다 라는 말들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동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에너지가 돌아온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동조 현상을 끌어들여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가 있다. 마음이 행복하면 감사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특히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욱 감사가 넘칠 수가 있다. 감사 모임 회원인 그레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며 자꾸 감사할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직접 체험했죠. 그리고 감사할 기회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참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우리 모두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나는 우리 삶의 진정한 동기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는다. 감사가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조건에 따라 감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경지에 이르면 감사의 모든 유익함이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이야? 감사한다고 상황이 달라지겠어? 도대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감사 모임의 회원인 어른 이렇게 고백한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저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왜 나만 혼자 힘들게 애써야 하지? 이런 마음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우선 사고방식과 감정을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난 감사하면서 살겠어. 이렇게 결연한 각오로 매일 24시간 감사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이제는 필요할 때만 감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일 당신이 원리 원칙에 엄격하고 고집이 세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유형이라면 감사라는 유익한 일을 실천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려면 대단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 왜 내가 먼저 감사를 해야 되지? 잘못한 것은 그들이지 내가 아니잖아. 정의는 다 어디서 썩고 있는 거야.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건 그들이야. 세상이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는 완벽한 곳이라면 그들이 먼저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불완전하면서도 요지경 속인 세상에서 그들이 고집을 꺾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껴 당신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면 아마 평생을 기다려도 부족할 것이다. 이처럼 평생을 낭비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라는 생각은 단지 하나의 방해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자. 일단 이렇게 시야를 넓힌 다음 자신의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발 양보하면서 감사한 생각과 감정에 서서히 다가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감사가 당신의 정당함을 증명해 주지는 않겠지만 행복을 듬뿍 안겨줄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감사의 또 다른 방해 요소는 당신은 감사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건 매우 기분 나쁜 상황이야. 도저히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 이런 말이다. 물론 참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감사할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감사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은 주로 당신의 감정이다. 당신은 분노나 굴욕감, 수치심, 충격, 두려움, 절망감 등의 포로가 되어 있거나 우울증, 의욕 상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감정들을 이겨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당신은 감정을 다스리기보다 상황이 먼저 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건 다른 사람이 먼저 감사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평생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이다. 감사를 실천하는 초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만일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연인이 갑자기 감사를 표현한다면 오히려 갈등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신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뭐야, 감사 따위는 전혀 효과가 없잖아. 당장 때려쳐야겠어. 만일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다음 격언을 상기하라. 만일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는 중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만난 사람에게서 유익한 점을 찾아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은 당신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잘 극복해내고 생각과 감정을 감사하는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비관적인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당신은 내 삶은 행운으로 가득 찼어. 이런 생각과 빌어먹을 인생,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그것은 상반된 언어 이상의 의미가 있다. 파동이 전혀 다른 것이다. 당신이 낙천주의자라면 삶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것이며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최상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이든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사람이나 상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 감사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대부분의 생각이 감사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당신이 감사를 실천하는 중이라면 삶의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자신에게 감사하면 당신 안에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다. 감사 모임의 회원인 대내 경험담이다. 저는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진정한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 형언하기 힘든 기쁨이었죠. 저는 보다 강해졌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힘은 제 자신을 재발견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보다 자신에게 더 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먼저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그런 일은 당신이 자신에게 감사할 때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에 감사하며 발전시키자. 단순히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개성과 특성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었다 편 다음 왼쪽에 자신의 장점이나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적는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 장점이나 특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를 적는다. 종이를 앞에 두고 막막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감사할 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감사할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만일 감사할 점을 도무지 찾지 못했거든 친구나 가족들의 칭찬을 떠올려보자. 당신의 장점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빛을 발하는 내면의 특성은 무엇인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당신이 가까운 친구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질은 무엇인가? 그런 자질을 당신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의 가슴과 머리, 즉 감정과 생각이 감사로 잘 무장되어 있다면 파동의 힘은 막강해진다. 당신의 파동은 이제 온전한 통합을 이룬 것이며 통합은 곧 힘을 의미한다. 칠 드리와 마틴 박사는 심장 공식의 해법에서 통합에 대해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고 내적인 질서 안에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 상태로 모든 것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또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나 사랑을 느낄 때는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고 균형을 이루며 통합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심장 박동과 더불어 뇌파도 안정을 찾아 신체의 모든 기관이 조화롭고 통합적인 상태가 된다. 마틴 박사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는 마치 백열 전구가
레이저 빔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고 한다. 백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은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것들은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된다. 반면에 레이저 빔의 입자는 모아지거나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한 곳으로 강하게 집중된다. 따라서 강철도 통과할 수 있는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감사 파동이 통합적인 수준에 이르면 강한 집중력을 발휘한다. 감사는 당신의 일상이 되며 감정과 정신과 본질의 바탕이 된다. 당신이 추구하는 삶의 주된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법. 이 단계는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선명하고 집중적이고 강렬한 소망의 파동을 발산할 수가 있다. 원하는 것보다 적게 가졌을 경우 현재 있는 것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이 청구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수입에 불만족하는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감사하지 않고 써야 할 돈, 갖지 못한 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현재 상황을 불평하는 태도이다. 이런 자세는 뭔가 좋은 것들을 끌어들이는 데 방해가 된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당신의 파동이 비판적이고 불만투성이라면 보다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산하는 파동도 비판적이고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돈에 감사하지 못하면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 대신에 나는 현재 수입으로 청구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믿음을 갖자. 이런 믿음은 돈에 대한 긍정적인 파동을 발산하게 만든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밑거름이 된다. 만일 통장에 1센트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물처럼 생각하라. 지금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갖기를 원한다면 현재 있는 것에 깊이 감사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발전시켜라. 잠시만요.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만일 제가 1센트에 만족한다면 저는 1센트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보다 많은 돈을 위한 소망의 파동을 발산시키지 않는다면 그럴 것이다. 당신이 발산하는 특정한 소망의 파동과 돈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를 혼동하지 말라. 지금 가진 돈에 감사하는 것은 원하는 돈을 끌어들이는 밑거름일 뿐이다. 당신의 목표는 현재 돈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입장이라면 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돈을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돈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은 풍족하게 지내고 있잖아.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또는 돈은 좋은 거야. 나도 그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 이런 다짐을 되풀이하라. 당신의 다짐은 소망의 주변의 긍정적인 파동을 발산할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이제 소망의 파동을 발산시켜야 할 때이다. 방해받거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 장소를 택해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그 다음 눈을 감아라. 당신이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소망의 가치를 모두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한 점을 열거해보자.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개인적이고 친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생각하라. 돈을 예로 들면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이런 일반적인 단어보다는 보다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말을 사용하라. 가족들과 디즈니랜드로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당신의 소망이 가져다 줄 멋진 일들을 그려보며 진심으로 감사하라. 보다 많은 돈이 보장해주는 안락함과 평온함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라. 강한 열정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소망에 집중하라. 소중하고 귀하고 고맙고 보물처럼 여기는 감사의 마음을 3분에서 5분 정도 지속하라. 당신의 감사 파동은 이제 발산되었고 그 파동과 부합하는 파동을 찾아 나설 것이다. 감사는 보다 많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만일 당신이 선명하고 집중적인 감사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소망은 놀라운 속도로 감사할 일들을 끌어들인다.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호흡을 하듯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말이나 행동에 도취된다. 그리고 보물찾기를 하듯 상대방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찾으려고 애쓴다.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너무 황홀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처럼 귀하다. 밤늦게 주고받는 전화와 사랑이 담긴 이메일이 너무 행복하다.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길 또한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에 당신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당신은 배우자가 태어난 날에 감사하며 또 당신과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으로 인해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놀라워서 고마워할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했던가. 그러나 지금은 활력이 넘치며 빛나고 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난 걸 행운으로 생각할 것이다. 처음 만난 순간을 되새기며 소중한 만남과 그 후에 함께 지내온 시간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에 끊임없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상태이다. 그로부터 2년 후 당신은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눈길조차 보내지 않는다. 오늘 어땠어? 이렇게 건성으로 물어보고 하던 일에 다시 집중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오늘 저녁 식사는 뭐야? 이 말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다행히도 감사는 가장 쉽게 재생되는 에너지다.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이 곧바로 달라질 수가 있다. 당신이 파트너나 서로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따라서 달라진다. 일단 관계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면 사랑은 다시 넘치게 된다. 그러나 감사만으로 금이 간 사랑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기술과 테크닉이 필요하다. 대화를 나누는 기술, 서로 의견을 조종하는 타협의 기술,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는 자세를 비롯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자상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감사는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도록 후원하고 촉진한다. 효과적인 대화는 성공적인 관계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는 바로 그 대화의 장을 넓혀주는 구실을 한다. 파트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그를 대하는 행동이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의 행동이나 말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런 감사하는 시각은 당신의 대화법을 변화시킨다. 파트너의 말이나 행동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소중한 점을 발견하려고 애쓰며 또 상대방의 의심스러운 점을 선의로 해석하려고 든다. 그리고 부족함이나 단점을 추궁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부정적인 결론으로 뛰어넘기보다는 문제를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해 나간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파트너에게서 소중한 점을 찾아내고 감사하길 원한다면 그녀가 피곤해 보이네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건강이나 웰빙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잘 봤어. 지금 몹시 피곤하거든.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 반면에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면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대꾸하게 된다. 그녀의 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런 식의 해석은 서로의 기분을 망치는 원인이 된다. 파트너에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때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 축적되어 있는 풍부한 감사의 유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음은 직장에서의 감사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판매고를 달성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승진을 원하는가? 비즈니스가 번창하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제공하는 물건이든 서비스든 그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사가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물건 또는 서비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낸 파동의 효과로 당신에게 끌리게 된다. 당신의 감사는 보너스도 제공한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이런 자세 뒤에는 반드시 성공이 뒤따른다. 당신이 고객이나 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마음은 그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거짓 미소는 먹히지 않는다. 파동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 중고차 세일즈맨의 판에 박힌 미소와 친절의 힘은 거칠애에 불과하다는 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거칠애에 불과한 그의 파동은 그와 유사한 파동을 끌어들인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귀 깊게 듣지 않는 것이다. 고객이나 손님을 왕처럼 생각하라. 그들을 귀하게 대접하라. 지금 당장 당신의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당신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라. 그들의 웰빙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쏟아라. 당신이 판매한 물건이 그들의 웰빙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라. 강력한 감사의 파동을 보내라. 그러면 당신이나 당신의 물건 또는 서비스에 감사하는 파동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공은 감사 파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감사는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감기를 예로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불평을 들어놓는다. 이런, 또 감기에 걸렸네. 겨울만 되면 연중 행사야. 봄까지 콧물과 기침에 시달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끔찍하다. 당신의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당신은 몸의 나머지 기관이 대부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당신의 관심은 오로지 감기에만 쏠려 있다. 주변 사람이나 여건이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당신은 오로지 현재의 비참한 기분을
더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자세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감사가 어떻게 당신의 기침과 콧물과 쑤시는 몸을 효과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감기는 불평하거나 비참한 기분에 집착하거나 웅크리고 있지 말고 건강에 감사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라. 플라시보 연구를 통해 무수히 증명된 바와 같이 관심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비참하고 불편한 날들을 다르게 보낼 수가 있다. 플라시보란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말한다. 그러나 플라시보를 복용한 사람들은 병세가 호전되었다. 플라시보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그 알약이 그들을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들의 초점은 얼마나 아픈가에서 약이 얼마나 잘 작용하느냐로 옮겨졌다. 병세가 호전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건강의 초점을 맞추는 마음가짐 때문이다. 이런 관심의 전환은 통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위궤양 환자의 위산 분비를 중단시키고 심지어 암 환자의 악성 종양을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보였다. 질병이나 상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치유를 보다 어렵게 만드는 파동을 발산한다. 반면 당신이 건강에 대한 감사하는 파동을 발산하면 그에 어울리는 파동을 끌어들임으로써 치유를 촉진할 것이다. 건강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은 질병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파동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에 초점을 맞춰라. 파동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구성된다. 감사한 생각은 주변 세계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나 해석을 삶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킨다.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감기를 치료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감사는 건강을 성취하고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먼저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선 당신의 복잡한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감사함으로써 건강의 파동을 창조하라. 당신이 건강하고 활기에 넘쳤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은 건강할 때 몸에 관심을 가졌는가? 정기적으로 당신의 몸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복잡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몸에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라. 만일 당신이 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며칠 동안 당신의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자. 몸에게 얼마나 비판적이고 감사와 거리가 먼 말들을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젠장, 또 소화불량이야? 내 위는 엉망진창인가 봐. 뭘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프니 말이야. 내 피부는 왜 이런 거야? 이놈의 여드름 자국. 정말 싫어. 그러나 당신의 위는 평소에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는가? 또 당신의 발은 항상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당신 얼굴의 90% 이상에는 여드름 자국이 없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혼자 웃고 찡그리고 삐죽거리기도 하지 않는가? 이제 몸에 대해서 말하는 태도를 바꿔보자. 몸이 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주는 것에 감사하라. 감사를 통해 몸의 건강과 웰빙을 강화할 수가 있다. 다음은 나이 먹는 것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에 감사하기 위한 첫 단계는 노년을 인생의 한 단계로 재인식하는 것이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100세든 각 나이를 인생의 다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면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이 다른 가치로 다가올 것이다. 나이 드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시들어가고 외로워지고 능력이 쇠하고 허약해지고 양로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생각한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기쁘게 늙어갈 수 있겠는가? 2000년 미국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 중 실제로 양로원 신세를 지는 사람은 4.5%에 불과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부분은 4.5%의 큰 영향을 받는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노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안정된 삶을 즐기고 있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우리 주변에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 그에 관한 책들도 많이 팔리고 있다. 이들이 노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탐구해보자.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노인들은 연륜에서 우러난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자신들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입고 먹고 행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만일 노인들은 나약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점점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운동을 한 뒤에 피로가 몰려오면 이봐 운동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게 어때? 이런 몸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힘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증거로 인식할 것이다. 반면 당신의 몸이 근육을 사용하거나 운동을 충분히 견뎌낼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활기찬 신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약함이나 불안전함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것들을 창조적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25살 때 가끔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면 건망증이 심해졌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45살이 되면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한다. 당신은 25살 때처럼 아무래도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대신 앞으로 닥쳐올 두려운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증상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다. 모든 증상을 늙었기 때문에로 생각하고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자신에게 늙었다는 딱지를 붙이기 전에 몸의 변화를 단지 기능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하자. 그 변화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을 갖게 된 걸 감사하라. 그러면 당신은 나이에 굴복하는 대신 활기찬 기분으로 노년을 맞이할 것이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당신이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라. 당신은 젊은 날에 민첩함과 강함보다는 오랜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한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는 실제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디펙 초프라 박사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세계 1차 대전 중 독일의 해군들은 해전 중에 배가 침몰된 후에 며칠 혹은 몇 주씩 바다에 표류하곤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쪽은 젊은 병사들이었다. 납득하기 힘든 이런 현상은 오래도록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전에도 침몰을 경험했던 나이든 병사들은 어떤 위기에 처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반면 이런 경험이 부족했던 젊은 병사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생명을 포기한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갖추게 되는 당신의 동정심, 조심성, 유머감각, 끈기, 확고한 신념 등의 가치를 부여하라. 어떤 형태로든 당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기억과 경험들에 감사하라.
당신이 그것들에 감사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신체적인 불편함을 극복하는 당신의 창의적인 발상에 감사하라. 훌륭하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한 몸에 감사하며 용감하게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불완전한 부위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 노년에 얻는 가장 멋진 열매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누군가를 돌봐야 할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마음껏 귀여워하고 그들의 짓궂은 장난을 보며 기뻐할 수가 있다. 자기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런 재롱들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곤 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는 종종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원봉사는 봉사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웰빙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한다. 그것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윈윈 상황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면 그들도 당신과 당신의 헌신에 감사한다.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당신에게 생산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기회도 많아져서 나이 든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외로움이라는 함정에 빠지지도 않는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분에 사로잡힐까? 충격, 공포, 두려움, 분노, 흥분, 불안, 혐오 같은 감정들이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든다. 감사는 이런 격동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가다듬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리도록 인도한다. 감사는 이런 정신적, 감정적인 혼란 상태에서 당신을 구해준다. 위기의 순간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라. 그러면 당신은 서서히 마음을 진정하고 맑은 정신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만일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다면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의 범위는 극도로 축소된다. 따라서 두려움이나 분노, 절망감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감사는 이런 상태에 빠진 당신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감사를 통해 당신은 보다 넓은 생각이나 사고를 할 수 있으며 눈앞의 재난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때로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넘쳐 흐르는 감정을 막지 말고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당신의 관심을 감사한 생각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 화학요법으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암에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당신은 결코 암에 걸린 걸 감사할 수는 없다. 또 그것을 감사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고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화학요법을 개발한 과학자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다. 또 당신의 몸이 얼마나 굳건하고 용감하게 화학요법을 견뎌내고 있는지와 당신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감사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감사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 책은 설득력 있게 이러한 부분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